예부터 대추의 명산지로 유명한 충북 보은. 속리산의 푸른 자연과 황토의 기운을 받고 자란 보은 대추는 유난히 크고 실하며 그 맛 또한 탁월하다는데, 다른 곳에서 맛볼 수 없는 대추 한정식 밥상과 함께 속리산 메밀로 정성껏 빚어낸 메밀만두, 그리고 연탄의 향이 짙게 배어 있어 더욱 맛깔스러운 오징어 불고기까지. 대추고을로 유명한 충북 보은에서 우리의 입맛을 넉넉히 채워본다. 한반도 이남 한가운데 있는 충북 보은. 대한민국 8경 중 하나인 속리산 줄기에 자리하고 있어 수려하고 맑은 자연을 자랑한다. 더불어 속리산 국립공원과 신라 천년고찰인 법주사까지 품고 있어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로 손꼽히는데, 은혜를 갚는다는 뜻의 보은이라는 이름처럼 인심 좋고 사람 좋기로 소문난 이곳에 1등 자랑거리는 따로 있다. 보은을 대표하는 특산물을 찾아가는 길, 아직도 곳곳에 겨울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농사를 시작하기엔 아직 이른 시기지만 일찌감치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곳은 대추 농장. 영양분을 빼앗는 잔가지를 치는 등 미리미리 손질해 줘야 가을에 튼실한 대추 열매를 얻을 수 있다. 겨울철 지금 농한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전지전정 작업, 금방 보셨듯이 그 작업하고요. 뭐 봄부터는 이제 비벼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작업을 계속하는 거죠. 한약의 감초만큼 흔하게 들어가며 떡과 한과 등의 맛과 모양을 내기 위해 주로 쓰이는 대추. 다산을 상징하는 귀한 열매로 혼례에 쓰이며 제사상에도 빠지지 않는데, 특히 보은 대추는 유별나게 큰 크기와 사과의 2배가 넘는 당도를 자랑해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대추는 우선 선명하고 색깔이 선명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완숙된 거, 보통 한 80% 정도 완숙이 된 대추, 그거만 고르시고 또 광택이 많이 나는 거, 그런 걸 고르시면 되고, 건대추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세척을 하면은 세척한 대추인가 아닌가를 확인하시고, 세척한 건 광택이 상당히 나요. 그러니까 세척한 대추를 구입하시면은 뭐 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보은 사람들이 정성으로 재배해온 대추, 그 맛이 궁금한데, 속리산면에 자리하고 있는 한 식당. 다른 지역에선 맛볼 수 없는 대추 한정식으로 미식가들의 발길을 붙잡는 곳이다. 식당에 들어서기 전부터 입맛을 돌게 하는 고소한 냄새. 브로콜리나 버섯, 호박 등을 갈아 넣고 부침가루로 오물조물 반죽한 것을 철판에 올려 동그랑땡처럼 구워내는 것인데, 그 위에 건대추를 큼지막하게 잘라 고명으로 올려주면 잔치상에나 어울릴 법한 대추전이 탄생한다. 보은하면 대추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방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대추 정식을 만드는 겁니다. 대추 정식 하면은 손님이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많이 찾아요. 요즘 대추는 제수용이나 삼계탕의 부속물 정도로 쓰이고 있지만, 보은에서만큼은 말린 대추를 잘게 썰어 다양한 음식에 활용하고 있다는데, 당도가 높고 아삭거리는 식감이 좋아 어떻게 요리해도 그 맛이 일품이다. 그 중에서도 대추전은 조리법은 간단하지만 격식을 차릴 수 있는 음식으로 한정식의 기본이 된다.
대추 요리하는 것 과정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한 가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하려면 힘이 들어요. 돌솥밥에다 이제 대추, 밤, 은행 그런 거 골고루 넣고 밥을 하고 또 더덕에도 이제 대추가 들어가서 이제 요리를 하고 그렇지요. 뭐 전에도 이제 뭐 대추를 넣고. 대추 한정식의 기본이 되는 음식은 영양 돌솥밥.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품질 좋은 쌀에 밤과 은행, 흑미 등 영양가 풍부한 곡물을 함께 넣어주는데 보은에서만큼은 대추가 주인공이다. 대추 돌솥밥을 하려고 합니다. 대추 돌솥밥. 흑미, 검은콩, 밤, 은행, 맨 나중엔 대추로 장식을 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재료로 영양 돌솥밥을 지을 차례. 먼저 돌솥에 20분 정도 물에 담가 충분히 불린 쌀을 넣고 흑미와 은행, 검은 콩과 밤을 올린다. 그 다음 4분의 1 크기로 썰어 두었던 건대추를 넉넉히 넣어준 다음 뚜껑을 닫아 그대로 찜기에 올려 15분간 끓여주기만 하면 된다. 지금 하는 음식은 또 어떤 음식인가요? 더덕인데요. 이 더덕은 사포닌 성분이 있어가지고 대추를 더덕하고 곁들이면 아주 질이 좋고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더덕과 대추가 함께 어우러져 맛과 영양 면에서 환상의 궁합을 이루는 더덕 초무침. 먼저 길게 어슷썰기한 더덕과 잘게 저민 대추를 함께 담아둔다. 그리고 식초와 고추장, 고춧가루를 적당량 덜어 매콤하게 버무려주면 되는데 보온 대추의 단맛과 더덕 특유의 쌉싸름한 향이 은은하게 어우러지는 맛이 일품. 깔깔한 입맛을 달래는데 1등 공신이 되는 음식이다. 첫째 노화 방지가 됩니다. 노화 방지. 그리고 고대도 얘기했지만 스트레스, 신경이 좀 예민한 사람들은 대추즙이나 대추차를 자기 전에 따끈하게 한 잔 드시고 자면 마음이 편해지고 아주 건강에 좋습니다. 오로지 보은에서만 맛볼 수 있는 대추 한정식 밥상. 야무지고 실한 대추 열매처럼 맛과 정성이 가득 찬 음식들로 차려졌다. 식욕을 돋우는 자줏빛 색깔과 씹을수록 달짝지근한 맛을 내는 대추 덕분에 더욱 감칠맛이 나는 음식들인데 매콤한 고추장과 쌉싸름한 더덕 그리고 달큰하면서도 아삭하게 씹히는 대추의 맛이 삼박자를 이루는 더덕 초무침. 불로장생 음식으로 중국 황제가 즐겨 먹었던 대추에 면역력을 높여주는 더덕이 함께 짝을 이뤘으니 이보다 더 몸에 좋은 건강식도 없을 듯. 깨끗이 씻은 통대추로 만든 대추 장아찌. 짭조름하면서도 단맛이 나기 때문에 밥반찬으로 훌륭하다. 기품 있는 한정식에 가장 잘 어울리는 대추 돌솥밥. 찰진 쌀밥에 각종 곡물이 어우러져 다채로운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지만 보은에서는 특별히 대추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쫄깃하면서도 아삭한 식감이 2배, 영양도 2배다. 손님이 맛있다고 할 때 그때 제일 즐거움을 느낍니다. 대추로 인해서 나도 식당을 하니까 이제 생활 유지도 되고 거기서 보람을 느끼죠. 보은이 자랑하는 맛은 대추로 끝나지 않는다. 하늘 아래 첫 동네로 불리는 구병리 산골 마을에선 메밀 음식도 즐겨 먹는다는데
보은을 대표하는 메밀 음식 전문점. 해발 500m가 넘는 속리산 중턱에서 메밀을 수확해 직접 요리를 하는 곳으로 매일 아침 직접 메밀가루를 갈아 반죽을 한다. 이제 요즘에 이제 메밀이 몸에 좋다고 그래서 메밀 한번 전문점을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메밀. 밀가루 반죽보다는 이제 좀 점성이 없고 하니까 얘가 툭툭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피를 이제 만들었어요. 피를 만드는데 이제 좀 두껍게 해서 좀 이렇게 만들죠. 원래 메밀은 강원도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고지대이면서 황토를 품은 속리산에서도 질 좋은 메밀을 맛볼 수 있다는데 그 중에서 즐겨 먹는 음식은 메밀 만두. 하지만 메밀의 특성상 잘 뭉쳐지지 않기 때문에 반죽하기가 쉽지 않다. 메밀가루는 보통 알고 계신 게 다 이제 글루텐 성질이 없어갖고 점성이 없다는 거죠. 점성이 없어갖고 이제 뭉치질 않아요. 잘 뭉치질 않아갖고 이거를 이제 익반죽을 하는데 따뜻한 물에 끓는 물에 빨리 반죽을 해갖고 익혀서 이렇게 뭉치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좀 면이 좀 쫄깃하고 더 맛있죠. 고소하게 갈린 메밀가루는 뜨거운 물을 부어 반죽을 해야 잘 뭉쳐진다는데 이때 손으로 직접 여러 번 치대 반죽을 하는 것은 기본. 쫄깃한 식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기계의 힘을 빌리기도 한다. 쫀득하면서도 찰진 반죽이 완성되면 만두피를 만들 차례. 먼저 반죽을 밀대로 민 것처럼 평평하게 뽑아낸 후 밥그릇을 이용해 도장을 찍어내듯 원 모양의 만두피를 완성한다. 이게 처음에는 그냥 하면 이게 메밀이 뻣뻣해서 이렇게 이쁜 피가 나오질 않아요. 갈라지고 뭐 이렇게 가뭄처럼 이렇게 갈라지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 게 이게 치대고 반죽하다 보면은 부드러워져요. 이제 반죽이. 그러면은 그걸 갖고 이제 피를 만들죠. 그렇게 하면 이제 부드럽게 이쁘게 나오죠. 피가 겉표면이. 예. 이제 본격적으로 만두를 빚을 시간. 소고기를 연하게 다진 후 무채를 넣어 참기름에 달달 볶아 만든 양념으로 만두 속을 두툼하게 채워 넣는데 이때 특별히 눈길을 끄는 것은 만두피의 모양이다. 아니 그냥 모양으로 하니까 이게 그냥 만두를 빚다 보면은 그냥 보통 모양이면은 아무래도 메밀피니까 식감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여기 하나하나 이 뭉친 부분이 씹는 맛이 있어요. 식감이 더 있죠. 그 뭉친 부분이 좀 더 두꺼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모양이. 예. 그것도 제가 이제 일 다니면서 이제 밀가루로 반죽한 것보다 다소 투박한 식감이 느껴질 수 있는 메밀만두.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맛을 내기 위해 만두의 겉모양에도 신경을 쓴 것인데 사람의 머리를 따듯 만두피를 꼬아서 빚어보니 올록볼록한 입체감 때문에 씹는 맛도 좋아졌단다. 이제 밀가루 반죽은 좀 쫄깃쫄깃해요, 만두가. 근데 저희 거는 일단 메밀피라서 쫄깃한 그런 건 많이 없고요. 약간 좀 건강식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좀 고기 맛이나 이런 것도 이제 그 만두 소의 맛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건강한 메밀의 맛을 최대한 살려 정성껏 빚어낸 만두. 그대로 찜통에 담아 쪄주는데 보통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만두는 뭐 보통 만두랑 비슷하게 7분에서 10분 정도 찌고 있어요. 고기가 익는 시간이 있으니까. 뭐 만두피가 금방 익으니까요. 네.
메밀만두는 담백한 국물을 자랑하는 전골로 요리해도 일품이라는데 속이 꽉 찬 배추를 통으로 썰어 넣고 당근을 비롯해 신선한 채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해 둔다. 그 다음 넉넉한 크기의 냄비를 준비해 배추와 양파, 버섯, 호박 등을 순서대로 아낌없이 넣어준다. 마지막으로 푸짐한 채소 위에 메밀만두를 가지런히 올려주면 준비 끝. 이대로 만두가 익을 때까지 끓여주면 메밀만두 전골이 완성된다. 메밀이 이제 혈액순환을 도움이 주니까요. 이제 뭐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 이런 성인병에 좋다고 또 알고 있고요. 또 예방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밀의 찬성분을 고기나 뭐 야채들이 이제 그걸 보완을 해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궁합적으로도 예. 속리산의 자연이 내준 건강한 메밀만두 밥상. 메밀을 수확하는 순간부터 밥상에 오르기까지 품이 많이 든 만큼 맛도 영양도 푸짐하다. 투박하고 거친 메밀가루를 뜨겁게 반죽해 화려한 문양을 넣어 재탄생시킨 메밀만두. 부드럽고 쫄깃한 반죽에 고기와 채소가 잘 어우러진 속이 꽉 차 있어 더욱 맛이 좋다. 메밀만두 자체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담백하고 시원한 국물이 그리울 때 안성맞춤인 만두전골. 신선한 채소로 우려낸 육수에 한 개만 먹어도 속이 든든해지는 메밀만두가 함께 곁들여지니 속이 허하거나 영양이 부족할 때 꼭 한번 챙겨 먹으면 좋을 음식이다. 어렸을 때는 막연하게 그냥 요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저도 이제 애가 생기고 결혼하고 애가 생기고 이렇게 가족을 만들면서 이제 건강한 음식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또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 저희 생계 방법이니까 열심히 하고 이제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도 좋은 음식 많이 만들 생각이에요. 속리산을 여행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음식이 있다. 속리산에서 10분 정도 걸어 나오면 만날 수 있는 작은 식당. 보오는 예부터 지역적인 특성상 바다에서 나는 음식이 귀했다는데 이곳에선 모처럼 해산물 요리를 맛볼 수 있다. 만드시는 요리는 어떤 요리입니까? 이거는 오징어 불고기 요리입니다. 오징어 불고기는 내륙에서 사람들이 생선을 많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은 오징어를 손질을 해놨다가 최대한 맛있게 하는 방법으로다가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손님들이 항상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맛을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항상 합니다. 동해에서 난 싱싱한 생물 오징어. 해산물 중에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아낸 것이 오징어 불고기다. 저희들 어렸을 때 오징어 한 마리만 있어도 무 넣고 먹던 그런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부모님이 해주던 그런 맛을 갖다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오징어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오징어 요리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 동해안 지역에서 유래된 오징어 불고기는 귀한 육류 대신 흔하게 잡히는 오징어를 돼지비계로 볶아 먹던 것인데 요즘엔 담백하게 돼지기름 없이 오징어에 채소만 넣고 볶아낸다. 가진 양념에 파까지 이렇게 듬뿍 넣고서 버무려 준 다음에 초벌구이를 하면 됩니다. 밍숭맹숭한 오징어 살에 살짝 짭조름한 맛이 입혀지도록 간장을 넣고 초벌구이를 하는 주인장.
오래 익히면 오징어가 질겨질 수 있기 때문에 센 불에 빠르게 구워내는 것이 나름의 노하우다. 초벌이 끝나면 고춧가루 양념을 넣고 빨갛게 익혀주는데, 이대로 먹으면 흔한 오징어 볶음이지만 아직 요리는 끝나지 않았다. 오징어 특유의 향도 있고 맛이 있기 때문에, 쫄깃한 맛이 있기 때문에 요거만 해도 연탄불에 굽는 맛, 그 다음에 연탄불이 향수를 자극하고 불맛이 나기 때문에 요 맛으로 해야지 제일 맛이 있습니다. 석쇠에 올려 연탄불에 다시 한번 구워내야 오징어 불고기만의 제맛을 살릴 수 있다. 연탄은 항상 1000도에서 1200도가 나올 때 고기 맛도 제일 좋고, 그러니까는 연탄이 이렇게 화력이 1단, 2단, 3단, 4단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제일 좋은 불이 이게 한 1200도, 1300도까지 올라가는데 거의 한 1200도 정도가 제일 잘 구워지고 제일 맛있는 불이 됩니다. 섭씨 1200도의 고열을 자랑하는 연탄불. 화력이 센 덕분에 오징어의 촉촉한 육질 그대로 구워낼 수 있는 데다 연탄불 특유의 향이 더해져 더욱 풍부한 맛을 낸다. 양념이 진짜 키포인트죠.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순수 저희들 이 근처에서 나오는 토종 순수 우리 것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이나 그다음에 고춧가루, 그다음에 이 청양고추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 거를 쓰고 있고요. 파, 마늘까지도 저희들은 이 국산을 쓰고 있습니다. 쫄깃하고 야들하게 씹히는 오징어 살과 시원하면서도 단맛을 내는 채소, 그리고 맛있게 매운 고추장 양념이 연탄불 위에서 하나로 어우러지는데, 지글거리는 소리를 내며 빨갛게 익어가는 모습만 봐도 입안에 살살 군침이 돌기 시작한다. 직접 재배한 양념으로만 맛을 낸 보은표 오징어 불고기가 탄생됐다. 토박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저는 저희 할아버지, 그다음에 저희 아버지, 제 아들, 제 손녀까지 지금 5대에 걸쳐서 보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보은에 살면서 보은 거를 아껴주고 보은 거를 써줘야지 우리 보은이 산다는 그런 마음으로다가 저희들은 보은 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종을 이렇게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오징어 불고기와 다양한 돼지고기 요리로 푸짐하게 차려진 보은의 밥상. 매콤한 옷을 입혀 연탄불에 구워낸 오징어 불고기. 오징어살 특유의 쫄깃함 속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매운맛이 버무려져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이 난다. 여기에 부드럽게 익힌 삼겹살을 얹어 쌈으로 먹으면 말 그대로 오삼불고기. 오징어와 돼지고기가 찰떡궁합을 이루는 또 다른 별미다. 푸짐하게 넣은 오징어 살을 골라 먹고도 아쉬움이 남을 땐 볶음밥이 제격. 남은 양념에 밥 한 공기를 넣고 쓱쓱 비벼 먹으면 허전한 속을 맛있게 채울 수 있다.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고 한 번 맛본 이상 두고두고 생각날 수밖에 없는 보은의 오징어 불고기. 덕분에 이곳은 매일같이 멀리서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로 북적인다.
이 오징어는 우리 그 추억의 연탄불 있죠. 거기에다 이 직화구이로 갖다 구웠기 때문에 그것도 바짝 구면은 이 오징어가 좀 찔긴 맛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기술적인 면을 보태가지고 살짝 구워가지고 서로 부드러우면서도 뭔가 모르게 그 참 대단한 그 맛이 담백하면서도 삼겹살의 그 오묘한 맛이 이루어져가지고 정말로 맛있어요. 네. 집에 가서 구워가지고 먹어도 양념을 해서 해도 이 맛이 안 나와요. 그럼 우리는 지금 허리띠를 풀어놓고 와서 뭐 지금도 지가 풀어놓고 먹어요. 이 접시가 다 비야지 수저를 놔요.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 한 일주일에 한 번 꼴은 꼭 와서 먹는 거예요. 이 맛이 아주 좋아요. 속리산 줄기에 자리한 관광지이자 대추의 고장으로 유명한 충북 보은. 알려진 것보다 숨겨진 먹을거리가 많아 더욱 맛깔나는 고장이라는데, 한 번 먹으면 크고 달고 아삭하게 씹히는 맛 때문에 3번 놀라게 된다는 보은 대추는 기본. 강원도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메밀만두 요리와 먹을수록 생각나는 연탄불 오징어 불고기까지 겨우내 잠자던 입맛을 깨우고 싶다면 충북 보은을 목적지 삼아 주저없이 떠나봐도 좋을 듯하다. 보은 근교에는 아름다운 삼년산성이 있습니다. 삼년산성은 백제 고구려 신라의 접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성이 위치한 성이 높지도 않고 가장 아름답고, 그 다음에 둘러보는데 1시간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추가 최고 유명합니다. 그래서 대추 정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금강수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수계에 따라서 용봉탕 같은 것이 있고,